김기현, 컷오프 조기 발표 검토. 현역은 더 엄격입니다. 네. 컷오프, 공천에서 배제하는 거죠. 자른다라는 겁니다. 자를 사람들, 당신은 공천 못 줍니다라는 명단을 조기에 발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당무감사 결과에 따른 컷오프 대상자 발표와 관련해 조기에 발표하는 게 당에 유리한지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겨서 일괄적으로 컷오프를 진행하는 게 나을지 김 대표가 고민 중이다. 주말 동안 심사숙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무감사 결과로 컷오프 명단을 1차로 먼저 발표하고 공관위가 출범하면은 거기서 또 발표하고 나눠서 할 것이냐 아니면 요 내용 당무감사 내용 갖고 있다가 요거 갖고 공관위로 넘겨서 공관위가 한꺼번에 쭉 발표하는 게 나을지를 고민한다. 보통은 후자를 택하긴 하죠. 근데 이번엔 조기에 발표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하면 신지호 의원님. 네. 혁신위에서 스스로 좀 알아서 나오세요 했는데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인위적인 칼질을, 사실 컷오프는 인위적 칼질이거든요. 인위적으로 좀 칼질을 먼저 해야겠다라는 걸까요? 조기 발표하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혁신위도 있지만 얼마 전에 총선 기획단이 출범해서 네. 좀 활동 중에 있지 않습니까? 총선 기획단에서 의결을 한 것이 이게 공개는 안 되고 있어요. 의결은 뭔가 됐어요. 근데 네.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최소 20% 플러스 알파. 어제 발표가 나왔었죠. 예. 네네. 그래서 그 현역 의원 중에서 그 정도를 이제 공천에서 원천 배제시키는 컷오프를 한다. 근데 컷오프를 하려면은요, 이게 과거에도 이 컷오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네. 그거를 잘못 건드리면요, 무슨 또 미운 털 뽑기 위해서 뭐 공천 학살이다. 이런 또 반론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약간 결과가 발표되면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온 정치인들은 다 반발하게 네.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실시한 것이 당무감사예요. 당무감사를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네. 똑같은 항목으로 여론조사를 다 돌렸고요. 그 당무감사라는 건 여론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협의 어떤 실적들, 네. 그다음 당원 구성 또 당내에서 그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걸 또 이 정성 평가를 하게 되면 주관적, 자의적 그 평가가 개입될 수 있다 해서 네. 최대한 정량화를 시키는 거죠. 뭐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이제 나와서 지금 김기현 대표에게 1차 보고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미리 발표할지 12월에 출범한 공관위에 넘겨서 그때 발표하도록 할 것인지 네. 그 타이밍 선정만 남았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컷오프를 하려면 기준이 되는 이 지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당무감사입니다. 근데 당무감사를 어떻게 그럼 평가를 했느냐,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당무감사는 지금 사실상 끝났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 당무감사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쌍따옴표가 붙었습니다. 여당 당무감사 하위권에 TK, PK 의원 몰렸다. 공천 물갈이 신호탄이다. 라는 쌍따옴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당무감사 결과 다음 주 최고위에 보고가 됐는데 영남 의원들 이거 깜깜이 평가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영남권 의원들은 결국 우리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아요. 정광재 대변인님. 여의도에 지금 두 가지 공포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는 비명 행사 공포가 있습니다. 네. 비이재명계는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네. 공포가 있고요. 국민의힘에는 지금 컷오프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20% 플러스 알파 현역 의원들 네. 당무감사 결과 컷오프하겠다. 네. 근데 사실 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현역 의원 교체 비율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 정당별로 현역 의원보다는 정치 신인을 발굴하고자 하는 요구가 더 큰 것은 뭐 계속해서 있었던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 국민의힘도 지금 당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 플러스 알파 현역 교체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에 있는 110명 정도의
국회의원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대부분이 영남 TK, PK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TK 의원, PK 의원들이 이런 그 컷오프 공포에 시달리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라고 집단 생각하는데 자체가 너무 많아서 네, 어쩔 그렇습니다. 수가 없다. 사실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이라 해봤자 지금 국민의힘은 1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TK 의원, PK 의원들이 갖고 있는 공포감, 여기에 또 혁신위원회가 여론을 몰아가는 그런 게 네. 있기 때문에 당연한 공포감을 갖고 있겠지만 의정활동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신 의원님 네. 요거 하나만 여쭤봅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가 이런 뭐 다들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거든요.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컷오프를 조기에 발표를 한다고 하면 혁신에는 완전히 잊혀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잖아요. 인유한 혁신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유한 이게 그 외부에서 상당한 오해가 있는데 네.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혁신이는요.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화두를 던지는 거고 네. 그 혁신이가 던진 화두를 어떤 식으로 액션 플랜을 만들어 갖고 집행을 할 것인지 지금 그게 이제 총선 기획단 단계에 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 거기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이런 프로세스예요. 네. 근데 이 혁신이 자체적으로 자기 완결적 기능을 갖는 게 아닌데 네. 화두를 던지는 이 위원회가 자기 완결적으로 모든 걸 끝내야 된다고 그게 이제 착각이고 오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